지난 주간에 우리 이석현 평론가가 가장 주목했던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저한테는 그 이재명 대통령 지난 금요일 날 청년 타운홀 미팅 또 설화를 남겼죠 많은. 좀 재밌게 봤고요. 그 라이브로 보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흥미롭게 봤고. 그 전반적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뭐 점수를 제가 매기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많았고. 흥미로운 장면이 많았다. 전향적인 태도가 보였다. 전향적인 태도가 보였다. 이 정도 평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긍정 평가네. 그렇죠. 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취업 전까지는 여자가 불리한 것 같고, 유리한 것 같고, 취업 이후엔 남자가 좀 유리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 이런 말씀하셨고, 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성 청년 70%가 여성 차별이 높다고 말하고, 또 남성 청년 70%가 남성 차별이 높다.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대통령이라는 그 소위 이제 최고 수장 아닙니까 제도권에. 그렇죠. 그분이 이렇게 남성과 여성 청년의 문제를 거의 동급으로 발언한 거는 거의 최초라고 봅니다. 그 이전엔 다 여자만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민주진영 대통령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정도가 어디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반응과 유사한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제 주변에서 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 이재명이라고 제가 이제 분류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계가 매번 사회적 지원과 배려를 여성 쪽으로만 몰빵하려고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말씀하신 대로 여성만이 피해자라는 전제였는데 이걸 대통령 피셜로 부정해버린 거다. 이거 장족의 발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건 지도자들. 그렇죠. 잘했다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놀랐던 거는요. 이분이 거의 이 PC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슬람 근본주의자입니다. 거의 지하드에 가까운 분인데 제가 아는 지인인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그분은 이제 말하자면 페미니즘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인데 생각하는 그런 분인데 그 발언에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태도가 나왔다는 거. 저는 되게 놀라웠고요. 그러면 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민주진영은 이렇게 완전히 페미니즘의 경도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운동권 진영 안에서는 그 페미니즘은 진리였고요. 진리.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소위 68혁명 때부터 해서 소위 이제 새로운 좌파, 신좌파라고도 하시긴 하는데 새로운 좌파가 가지고 가던 어떤 의제였습니다. 여성, 환경, 이제 계급 문제만 너무하지 말고 이것도 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강화되지 않다가 역시 아시는 대로 2015년, 16년 우리나라에서는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하죠. 그때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해화역 시위도 일어나고 막 그 일련의 쭉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제가 또 2대 충장으로서 충장님 한남 충장 1대 충장님의 어떤 활약상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2017년에 까칠남녀라는 EBS 프로가 있었죠. 거기 나가서 아주 그냥 무쌍을 찍으셨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싱글벙글쇼도 하차하시는 그 슬픔이 있었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갈등이 갑자기 그때 격화됐다. 뭐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피디님 혹시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발언 보고는 어떤 그 생각 드셨나요? 전 솔직히 자세히는 못 봤는데 여적여.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 발언에만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또 페미니즘 진영에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아마도 그 남성도 피해자고 여성도 피해자다. 이런 인식에 대한 불편함이 여적여에서 폭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걸 보면서 이분들의 소위 이제 2대남, 3대남들의 이 발언에 대한 대통령 발언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성별, 이 청년 남성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세대 사실 청년 남성분들은요 정부한테 뭘 해달라는 분들이 아닙니다. 어디 오히려 국가에 세금 잘 내고 군대 가고 막 제조업에서 배 만들고 어쨌든 반도체도 기여하고 우리 사회에 이제 기여하고 싶은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굉장히 주요 엔진이 되고 싶은 분들인데 이 친구들 자리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산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차별하지 말아달라. 공정하게만 해달라. 사실 이것만 해주셔도 한 70~80%는 이분들의 지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 소위 반중 정서 이것도 예의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 경중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할 거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만 계속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2대남, 3대남 청년 남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쌓이고 쟤들 이상한 애야, 막 극우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일배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불공정만 해소해주겠다는 의지
요 공감 그리고 실천 이런 것만 보여주시면 사실 이거 어느 진영이든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먼 거리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아주 가깝게 모셔봤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 대통령의 입장은 그 페미니즘에 경도된 태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러 여배우 건이나 이런 건들 때문에 이분이 약간 그 미투의 피해자처럼 인식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청년 남성들에게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런 소위 이제 서윗하다고 하죠. 그런 이제 PC주의, 페미니즘 성향의 발언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스윗가이가 아니었다고 인식됐고 오히려 좀 테토남 밀어붙이는. 그래서 그때 2030 남성 지지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기도청 있을 때도. 케토남으로도 비춰졌구나. 그럼요. 이제 나는 한다.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이제 후보가 되시는 과정에서 그리고 후보가 되고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서 이후로는 조금 그 소위 민주당의 기존 중력 거기에 좀 그 다이나믹스를 거스르기는 어려웠다. 문재인 체제의 그 민주당은 완전히 친패미였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저를 이렇게 두 손을 모으게 하는 문재인 정부 행정관 출신으로서 그 분야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어떤 민주당의 체질도 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뭐 반패미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남성 여성 이 어느 한쪽에 경도되지 않고 공정하게 사건과 사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데. 그래요. 여적여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정말 어려운 게 또 불구덩이로 제가 한번 들어가야 되는.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맥락은 뭐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제가 그때 라이브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청년 내에서 남성 여성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안타깝다.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프닝에 제가 여성의 적은 여자라는 건 이해는 되는데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뭐 그 발언 자체만 보면요. 사실 뭐 그게 뭐 엄청 아름다운 발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냐면 일종의 속설입니다. 속설이고 그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속설이죠. 뭐 사실 뭐 적은 모두의 적이고 뭐 화합하려면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는 좀 지뢰를 밟으시긴 했구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종 의제고 또 이제 새롭게 떠오른 의제이기 때문에 기성세대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의제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하실 수는 있는데 미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발언의 취지는 어쨌든 성별 갈등 이게 심각하고 안타깝다는 취지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식 체계를 막 규정하고 뭐 여성 혐오자다. 저는 이게 사실 좀 안타까웠던 거는 또 팔짱을 끼려고 그러네. 그렇게 몰아가는 게 바로 PC주의, 전체주의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자꾸 규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언은 실언일 수 있고 뭐 미스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너는 뭐야, 너는 혐오야. 한마디 가지고. 그쵸. 그냥 그걸로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규정해버리는 이런 게 바로 불공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님 국힘. 그래요. 이준석도 10대여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그런 어떤 부당한 정치 공세의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뭐 무슨 말 했으면 너 혐오, 갈라치기다. 막 이런 부당한 저는 정치 공세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을 여성신문이나 여성계에서는 뭐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자인들의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근데 야당에서 이렇게 정색하고 비판할 것인가? 그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렇죠. 그 커뮤니티 정치 그만하라고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일침을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분들은 야 너도 뭐 팬코하지 않냐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정치인이 커뮤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제가 보좌관 했지만 맨날 하는 게 자기 이름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듣보라서 검색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전 국회 부의장이 더 많이 검색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민주당 입당에 실패했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주변에 저를 놀리긴 했는데 최근에. 저는 사실 예전에 그 총선 출마 이후로는 뭐 김용민만 치면은 다 그냥 바로 막말이 연관 검색어로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의원님이 또 근데 요새는 이제 민주당 의원님 저는 이제 득보가 됐습니다. 행복한 득보죠. 처음에 이제 김용민 의원한테
저 사람은 짜가다. 내가 진짜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쓸데없는 경지가. 근데 저도 이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뭐 특정 커뮤에서 자기 얘기를 하면 예. 당연히 검색해 보죠. 네, 그럼요. 그게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거기에 이제 휘둘리냐 마냐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그건 내심의 영역입니다. 네가 커뮤 보고 이렇게 했니 마니는 사실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아무래도 자기가 잘 들어가는 커뮤에서 나온 말, 커뮤니티에서 나온 말에 좀 더 귀가 솔깃할 수는 있겠죠. 혹은 자기와 자기를 지지하거나 자기를 좋아해주는 자기가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가 먼저냐고 할 수도 없어요. 저도 자주 가는 데가 이싸. 이싸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커뮤 보는 건 죄가 아니고 거기에 너무 휘둘리는 우리 정치가 문제다. 이런 원칙론을 제기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남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도 그 펜코에서 조금 그 굉장히 좀 싫은 반응이 나오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총선 때 이낙연 당하고 합쳤을 때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결국 얼마 안 가서 파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펜코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펜코 보고 했다 이렇게 또 그건 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느낌이 많냐면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커뮤니티가 어떤 정치인의 지지층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그냥 인식하시면 돼요. 커뮤 나쁜 것, 흑막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사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세대별로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하는 곳이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기성세대 분들은 소위 50대, 60대, 86세대 분들은 모여서 집회하고 투쟁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하시고 특히 또 우리 40대 분들은 이제 광우병 집회로 사실 정치적으로 그렇죠. 집결한 면도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 그 서거 때문에 집결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만나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익숙해요. 근데 이게 2030 청년들은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게 더 익숙한 겁니다. 익숙하죠. 그래서 정치 얘기를 온라인에서 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제 뭐 일배가 되고 뭐 이상한 애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해의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